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고정형 주담대는 3%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만큼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과 삼성 SDI가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제작에 돌입합니다.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로봇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맥스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자 국내외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법인의 안정적인 매출과 더불어 신흥시장인 동남아시아 법인의 약진이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인 완전 자율주행을 조만간 선보입니다. 비아디 등 현지 업체들의 부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첨단 기능을 앞세운 테슬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우리 증시의 조정이 다소 연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한편 그래도 우리 증시 잘 버텨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 하락에 미증시의 조정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우리 증시의 낙폭이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혼통이 불어들다가 잠시 쉬어가는 우리 증시 모습 살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급등 나오는 섹터와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시장 분석해보고 계좌에 보탬이 될 든든한 종목들 공략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우리가 12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차익 실현이 끝난 시점이고요. 다시 한번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잠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조정 시에 싸게 사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안 삽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반도체랑 자동차랑 우리 사라고 이야기할 때 안 사시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안 사십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인프라, ETF 사시라고 얘기할 때 안 사시고요. 그다음에 환율 떨어질 거라고 이제 환율 인버스 배팅하자고 할 때 안 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묻습니다. 올라가고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니까 사면 되겠냐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냐면요. 쌀 때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쌀 때는 싼 줄 모르거든요. 저평가 가치주라는 개념을 알려면 그 주식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내가 평소에 공부해 놔야 되고 적정 가치보다 싸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아싸 줍줍하면서 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적정 가치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상승하는 게 눈에 보여야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인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늦게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주식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죠. 한국 주식보다 더.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올라요. 그래서 걔는 내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든 언제 사든 기다리면 올라오고 또 떨어져도 내가 기다리면 올라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국내장보다 더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만약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부자 못 됐을걸요. 한국장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각자 왜 우리 이런 얘기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시장은요. 룰이 다릅니다. 미국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정 나올 때 샀다가 한 20-30%, 1-20% 올라오면 팔아먹어야 되는 장이지 주구장창 끌고 간다? 저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섹터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지만 제 생각에 현재까지는 그런 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장은 조정 시마다 사신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온라인 무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무료 강의를 한 번 준비하려고 들면 주말을 거의 통째로 반납해야 돼요. 되게 많은 종목들을 서치하고 찾고 그다음에 강의용 자료를 만들고 PPT를 보통 한 4, 50장씩 만드니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뭐 할 수 있냐면 그냥 공짜로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하냐면 내일 합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하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참여 방법이 안내가 있거든요.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기존에 제가 시황을 올리고 있던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 전달이 되지 않는 분은 지금 방송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정각에 시작하니까요.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오늘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11월 달,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조정 시에 언제쯤에 어떤 종목을 살 건지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왜 그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할 때 왜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건 생방송 시간 45분인데 제가 말할 수 있는 멘트 시간은 37분입니다. 37, 8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꼭 오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특강 여러분은 그냥 오셔서 6시부터 9시니까 3시간 동안 굉장히 풀타임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하니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내가 배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패턴에서 내가 공략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주는 식사를 입만 벌리고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강의 시간에 최소한 5배에서 말하면 10시간, 10배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저게 직업인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내가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내가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는 것 당연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상세한 말씀 드릴 테니까 오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생방송 시간에 많지 않으니 저는 시간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내일 저녁 6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6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는데요. 선물 옵션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2월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새롭게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섹터별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기존에 올해 고점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올 거다라고 예측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조정이 오기 전에 저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제가 만약에 바닥을 얘기했다면 12월 달이 바닥이고요. 지금은 이제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 엉덩이를 넘어갈 쯤에는 사전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종아리에서 한 무릎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도 내가 만약에 조정 시에 사지 않는다면 여름장, 가을장의 급등장에서 소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눌림 시에, 조정 시에 사셔야 된다. 저평가됐을 때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을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만났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송사 사장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되게 유명해지고 몸값이 엄청 높아졌을 때 채용하는 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저분이 사회 초년병일 때 남들 연봉보다 내가 10%만 더 주고 모셔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제가 사장이면 남들 연봉보다 10%더 주면 저기 4천만 원 주는데 4,400만 원 주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와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평가 가치라는 건 성장 가치가 높을 때 내가 그 가치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을 할 때 수익이 확 올라올 때는 그때는 내가 이익을 향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여러분께 조정이 나올 때 11월 말부터 12월 1월 초까지 조정이 나올 때 지금이 싸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여러분 시세가 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눌림 시에 천천히 내가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마 조정 구간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하락이라기보다는 조금 빠졌다 반등하고 조금 빠졌다 반등하기를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기다려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꽃 피는 봄이 오면 우리가 4월에서 5월 사이가 꽃이 많이 피죠. 보통 3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3월 중순,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 중순 정도면 거의 꽃이 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떨어졌다가 한 1, 2주 반등하고, 한번 떨어졌다가 1, 2주 반등하고, 그렇게 4월에서 5월까지는 통상적으로 움직였고요.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죠.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다가 방송 들어왔는데요.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재 인용 판결이 나게 되면 다시 대통령 직무를 복귀해가지고 임기까지 채우시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인용이 될 거냐 기각이 될 거냐에 따라서 새로운 대선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마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달에서 8월 달 요 구간이 시장 입장에서 상당한 변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우리가 시장이 이제 좀 안정적이야, 즉 다시 말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계속 유임을 하든, 아니면 그분이 아웃되고 또 다른 대선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시장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불안한 요인만 좀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직에 누가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재 직무 수행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 국가가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시장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별반 시장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되면은 지수가 얼마 될 거야, 내가 대통령이면 얼마 될 거야 라는 얘기는 그냥 걸러들읍시다. 보통 정치인의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시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렸던 건 여기 우리가 11월 달에 14,000원, 14,200원에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올 때 여기 이평선 만날 때 12% 수익이 한번 챙겼고요.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14,000원에서 13,800원대에 사가지고 15,000원대에 팔면서 또다시 8%에서 9% 수익을 냈고요. 다시 떨어질 때 다중바닥이다, 이제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15,500원대에서 약 13% 수익을 냈고요. 또 한 번 떨어질 때 추가 매수 더 담아라, 팔아먹은 거 물량 채워라 했는데 올라올 때 17,000원 찍던 날에 전량 다 차익 실현해버리고 이제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시장이 더 빠질라나 봤더니 아직은 아니어서 내일과 모레장을 보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추가 조정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다시 살 생각이고 시장이 달린다에 배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내가 꼭 중소형 종목을 해야 되고 대형 종목을 해야 되고 개별 종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오르는 폭의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지만 마땅한 종목을 못 찾겠다 할 때는 전 ETF 거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1억 원어치 샀다 팔으면 보통 증권 거래세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붙어요. 그러면 증권사 수수료가 한 5만 원 가까이 붙고 4만 몇천 원 붙으니까요. 그러면 한 번 왕복 거래할 때마다 한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종목이 아닌 ETF를 거래하게 되면 주식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왕복거래 하루에 한 번만 한다고 계산하시더라도, 단타를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해라고 생각해도 한 달이면 거의 한 550만 원, 600만 원 절약할 수 있으니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대부분 개인 매매자들은 종목을 선호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종목 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느냐? 별로 그러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ETF가 꽤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입니다. 얘는 미국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나고요. 달러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제가 5,000원에서 5,100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사세요 이야기하고 5,300원대에서 일부 팔아먹고 지금 눌림을 이용해서 쌍바닥 매수하고 가고 있어요. 저는 뭐 얘기했냐면, 여러분께 작년에 제가 여름부터 어떤 얘기했을까요? 달러가 강달러를 만들고 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달러 가치를 내리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러니 올해 누가 되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는 꽤 강세장이 될 거고, 동시에 미국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계속 올라가는 내내 한국장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조금 더
도움을 될 것이고요. 우리는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팔아가지고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10% 올라버리면 나는 9천만 원 받는 겁니다. 1억 받아야 되는데 11% 손해가 나겠죠.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0%가 떨어지면 나는 원화로 평가 이익을 10%를 벌 수 있게 됩니다. 주가에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영업이익이 10% 올라가는데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인버스를 가지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아마 미국 달러 인버스는 5,700원에서 6,000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한 2달 정도 조정시마다 계속 모아오셨던 것을 오늘 좀 일부 팔고요. 나머지 한 5,700원에서 6,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 팔자라고 할 생각이니 그 자리까지의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력이 2등입니다. 제가 여러분 차이나 가지고 굉장히 대박을 쳤던 것은 예전에 작년 여름이었죠. 저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 2,800원 찍던 날에 다 팔아버리고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쌍바닥 찍는 걸 확인하고 나서 1,800원 사라, 1,900원 사라, 2,000원도 좋다, 2,100원만 넘지 않게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쭉 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갔냐면 2,900원을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절반을 차익 실현합니다. 자, 여러분 국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국력의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기로 1, 2등을 다투죠. 2023년, 24년은 인도가 1등이고요. 지금 중국이 2등이고요. 그전까지는 쭉 중국이 전 세계 짱을 먹었습니다. 계속 1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구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생산인구, 노동인구죠. 내가 일을 시켜서 월급 주고 그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한 것 같은데 중국의 노동인구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이나 머니라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주말에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한국말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전부 중국말이에요. 일본말, 중국말밖에 안 들려요. 우리 신세계 본점에 가고 롯데 본점 2개 갔었거든요. 갔더니 롯데는 거의 중국 같아요. 신세계는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리고 홍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홍대 갔더니 중국 관광객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본인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어딜 지나갈 때마다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많아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이요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거고 서민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자 인구, 소위 말해 그 인구의 10%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6억이랍니다. 16억, 공식 인구만 16억에 가까운데 10%면 1억 6천인데 우리나라는 5,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에 3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쪽수가 많다는 것은 굉장한 국력의 파급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인구가 많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본인데 일본의 차이나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화교계, 이 중국계 자본은 왜냐하면 굉장히 악착같이 장사하고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고 돈이 많다. 일단 선진국의 조건에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군사력인데요. 전 세계 군사력에서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인구, 그다음에 자본, 군사력 3개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모자랐던 게 뭐냐면 기술력인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운영하는 시황방에다가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 이런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주도 산업 섹터 8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가 전부 중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자동차가 1등, 2등을 하는 나라인데 반도체가 따라잡혔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 그러면 중국산 그러면 싼 거고 영 못한 거고 쓰다 버려야 되고 고장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방하고 늘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보는 거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익이 나는 곳이 그게 내 가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전 세계 2위의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주가 수준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트럼프랑 계속 관세 정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중국이 지금보다 국력이 떨어질까요? 더 발전할까요? 저는 무조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 있지, 군사력도 있지, 기술력 있지, 인구, 생산인구, 소비인구 무지하게 많지. 어떻게 이 국력이 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민족성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냐면요. 내가 돈을 좀 벌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기회가 되잖아요. 외국 나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아들들 저기 재벌 아들들 보시면 아들 딸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다 미국 가 있네요. 다 유학 가 있네요. 연예인들 돈 많으신 분들 건물주 분들 보면 자녀들 다 어디다 유학 보내나요? 미국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중국하고요. 인도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배우면 반드시 국가로 돌아옵니다. 인도 사람들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반드시 자기 나라 가서 자기의 나라의 발전에 나는 이바지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반대가 됐네요. 돈 좀 있으면 나가려고 그러고 한국 싫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앞으로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 중에는 사실 중국하고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이 4개 시장에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성장 가치가 높은 나라는 어쩌면 중국과 인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조정시마다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 1,200원, 1,300원대 사가지고 제가 2배 정도 수익 내고 팔았고요. 아침에 작년 이제 여름이었죠. 여름에 사가지고 가을에 9월 달에 최고점 팔 때도 수익률이 거의 90%에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정시에 샀던 것이 이미 40%가량의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은 올 차익 실현했습니다. 나머지 수량은요. 2,500원 깨지면 전량 던지시고 안 깨지면 버텨볼 생각입니다. 만약 2,500원 깨진 다음에 싸게 살 기회니까 조정 이용해서 또 한 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뭐 하시냐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수 관련 종목들 섹터별 ETF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절대 안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매수하는 기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한 달, 2달 정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만 하시면 손해 절대 안 나니까 이런 섹터에 투자하시는 걸 여러분 좋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ETF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우리가 돈을 벌면 건물주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물 그러면 동네에 저기 병원 들어가 있고 부동산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보통들은 이야기하죠.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서민 입장에서 일반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런 꼬마 빌딩 하나만 있어도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 상류층에 인박하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들이 갖기도 이제 쉽지 않을 만큼 비싸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 소유로 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빌딩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최소한 500억, 1,000억대가 돼야 빌딩이구나라고 인지할 정도가 됐거든요. 개인들이 그러기 어렵습니다. 근데 상업용 빌딩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거의 어렵고 법인이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리츠 상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동산 관련 투자하는 금융상품 펀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리츠에 모은 돈을 가지고 건물에 매입하게 되고요. 건물에서 나오는 매달 임대료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배당금을 줍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 사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가 상승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 두 번째 임대료, 월세 받고 싶은 거 2개잖아요. 근데 월세 대신에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나는 월세를 받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건물 사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저기 50억에 샀는데 60억 돼서 이제 10억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억에 샀는데 120억 해서 20억 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세 차익을 보는 걸 다른 걸로 볼 것이 아니라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이런 ETF를 가지고 공략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이 종목을 강력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로 언제 얘기하냐면 제가 생방송에는 간단하게 지나가듯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려올 때 여기 11월 달에 온라인 강의할 때도 4,0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올라올 때 단타 한번 합니다. 다시 내려올 때 우리가 12월 초에 내려올 때 공개 강의했던 때죠. 5월 둘째 주였습니다. 이때부터 뭐 했습니까? 자, 저거 바닥이니까 지금 사셔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시세 한번 주죠. 또 눌릴 때 없는 사람 12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사셔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또 눌릴 때 1월 말 2월 초에 온라인 특강할 때 지금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그 이후에 배당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받았습니다. 매달 배당금 주는 ETF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세 쭉 치고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4,000원에만 내가 샀다고 생각해도 이거 지금 제가 어저께 만든 차트인데 4,315원 오늘 좀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와 수익률이 그래도 한 8% 9% 되네. 배당금 3번 받았네. 수익 10% 이상 나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재미있는 건 쌀 때 사라 그러면 사람들은 안 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싸다는 걸 본인이 모르기 때문이겠죠. 가치를 모르면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줘봤자 먹지 못하는 거 준다고 승질냅니다. 우리는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지니 들고 가보시고요. 제 개인 생각은 4,600원에서 4,800원 정도 오면 차익 실현 끝낼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4,000원에 잡아서 제가 1차 목표가 10%라고 그랬습니다. 4,400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최대 목표가는 4,600원, 15%에서 18% 정도 수익권이면 만족하고 다 팔 생각이고 다시 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왜 이 종목은요. 보통 3개월에서 한번 진입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당금 3, 4번 정도 받다가 팔고 차익 실현하고 수익도 내고 기다렸다가 또 한두 달 기다리면 조정 나오거든요. 그럼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수익률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위험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40억이 현찰이 있습니다. 40억 가지고 지방에 4억짜리 집 10개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임대사업 하실랍니까? 40억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7, 8명은 강남 아파트 살 겁니다. 왜요? 비싸지만 아파트 한 채가 40억이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비싼데 얘가 60억 가고 80억 가고 100억 가는 게 빠르지 4억짜리가 10억 가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치가 있는 것에 내가 더 많이 투자해서 그 가치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는 것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더 일을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시장에 평가되는 값어치가 높은 것을 내가 더 오를 만한 걸 사는 것이 우리가 금융투자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앞으로 더 오를 만한 것들 위주로만 보시고 이미 오른 거는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 좀 쌀 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른 속도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제가 12월 달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반도체 사세요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27,000원, 28,000원, 늦어도 29,000원까지 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 36,000원 칠 때 제가 요날에 걸쳐서 전량 차익 실현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조정 나오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재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31,000원에서 32,000원 구간인데 조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온다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받으려고요. 자, 보십시오. 12월 달에 받았던 가격 대비 수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네요. ETF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30% 버는데 지장이 있나요? 없네요. 여러분 매년 여러분의 수익률이 원금 대비 25%를 유지한다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 수익률과 동일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40년 50년 하면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수익보다는 안전한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가 저평가된 종목들 굉장히 강조드렸던 종목이 뭐냐면 TBI텍입니다.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 하락장에 여기서 내가 사자고 할 때 안 산다니까요. 11월 말 12월 초에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올라가 그럼 여기서 추격에다 물려요. 그리고 떨어질 때 얼마에 12월 말에 또 사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삽니다. 다시 내려올 때 얼마요? 1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TBI텍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자부터 막 그냥 시황방에다 글 써가면서 방송에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어땠나요? 인내하니까 급등을 하네요. 얼마까지? 47,000원까지. 어제 종가 47,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럼 저거 3만 원 초반이잖아요. 평균다가 32,000원에만 샀다고 계산해도 3, 4, 12, 40%는 올랐네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투자할 때 주식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종목들 막 추천하는 방 백날 첫날 가봤자 내가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장자방이 방송에 출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은퇴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감사했습니다라고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시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종목을 분석하는 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왜 남이 떠먹여주는 밥 외에는 안 드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남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요 애인한테만 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입 벌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이런 타점을 잡는 공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 팔고 오늘로써 DB하이텍을 몽땅 종결했습니다. 오늘 DB하이텍 급등하더라고요. 아까 20%까지 올라서 거의 아침에 9시 반, 10시쯤 다 팔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원익 IPS입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우리가 1월 달 조정장을 이용해서 DB하이텍 못 산 사람은 원익 IPS 사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12월 말에도 온라인 특강 때 말씀드렸죠. 조정을 이용해서 1월 말 2월 초에 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저점에서부터 얼마 올랐나요? 30% 올랐네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차익 실현 마무리합니다. 조정 나오면 또 하고 조정 안 나오면 말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 자, 저한테 원익 IPS 못 샀어요. DB하이텍 못 샀어요. SK 하이닉스 못 샀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 못 샀어요.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마지막에 회심을 드려서 여러분께 뭘 사라고 했냐면 동진아 세미캠 바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왕창 올라가면서 2월 20일 날 고점 찍던 날에 아침에 오전에 다 팔았습니다. 한 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대체 이 고점에서 눌리면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바닥권이 완성된 종목에서 내가 사셔야 되고 저게 보이지 않으면 안 사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비싼 데 사냐?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종목입니다. 자, 제가 2차 전지가 바닥권에 임박했다. 이제 반등 한번 봅시다라고 이야기 드린 지가 지금 2주 정도 돼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 8,000원에서 8,100원, 8,200원대에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올라올 때 9,200원까지 올라와서 반을 팔아먹고 이제 남은 수량은 9,000원 무너지면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여러분 이제부터 주도 섹터로 뜨는 섹터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할 때 1, 2, 3월 달 폭락장에 2차 전지가 해상과 같이 테마를 타기 시작해서 22년까지 2년 동안 충분하게 올랐고 바닥에서부터 근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생길 만큼 엄청난 폭풍적인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반 거의 2년에 가깝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자는 저가 메리트로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요. 올 여름에서 가을 정도가 시장의 고점일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등만 하고 단타만 치다 끝날까요? 아니요. 시세는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봄에 상반기에 여러분께 조정 시에 매수했다 올라갈 때 파는 걸 반복할 생각이고 저는 여름장 정도의 2차 전지를 모조리 청산하고 다 끝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는 종목이니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관련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종목이죠. 우리가 여기 33만 원, 34만 원대에서 집중적으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다가 38만 5,500원입니다. 바닥에서부터 15%에서 20%가량 올라왔길래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합시다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단타는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쯤에 반을 팔고 밀리면 37만 원 무너지면 몽땅 다 정리합니다. 나머지 그대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온다면 33, 4만 원 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얘도 어저께 5% 올랐거든요. 예, 얘도 보시면 바닥주잖아요. 충분히 빠졌습니다. 매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만 원, 13만 원대에서는 사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잡은 단가에서 평균 단가 10%에서 15% 수익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되밀리면 2, 3% 수익권에만 익절 관리, 잔량 처리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 SDI입니다. 대표 종목 중에 삼성 SDI 같은 시기죠. 제가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하면 무조건 오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정장의 온라인 특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나 이거 벌었어 이렇게 한 거야라는 과거 회귀형 복귀 방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정장에는 지금 조정에 요거 사면 될게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뭐 하면 될까요? 열심히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상승의 여름 안쪽에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니 현 위치에서도 20% 이상 갈 자리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리게 되면 20만 원 초반대에서 사고 20만 원 깨지면 손절친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CJ 대한통운입니다.
자, CJ 대한통운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제 방송 보시는 분은 CJ 대한통운 뭐 대주주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CJ 대한통운 회장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CJ 대한통운은 제가 이런 얘기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택배 배송망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좋습니다. 심지어 당일 배송됩니다. 오늘 내가 주문했는데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주문해 놓으면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택배가 도착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배송을 시키면 내일 새벽에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내 집 앞에 택배를 갖다 놓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를 하는 회사가 크게 우리가 당일 택배와 새벽 배송까지 가능한 회사가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쿠팡이고 하나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쿠팡은 스스로 유통망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TV를 바꿀 때 쿠팡으로 샀습니다. 근데 LG 겁니다. 근데 쿠팡에서 사더라고요. 제가 냉장고를 사려고 했더니 삼성을 샀는데 쿠팡으로 샀습니다. 오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쇼파를 샀는데요. 쇼파를 사려고 해도 쿠팡에 주문하니까 오더라고요. 타 가구 회사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뭐냐면 쿠팡은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채널에서 사고 싶은 게 쿠팡에 검색을 하면 최저가와 핫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막 줘가지고 싸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내 채널 안에, 내 쇼핑몰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검색하게 만들고 배송비를 내가 월 얼마를 내게 되면 무료입니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뭐 먹을 거, 음식 배달까지도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죠. 그죠? 사업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주 충성 고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쿠팡.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전화해서 저기 쿠팡 회장님, 저 삼성 이재용인데요. 저희가 뭘 좀 배송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TV 좀 배송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쿠팡에다 입점시킨 삼성전자 TV는 해줍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자체 본사에서 가는 상품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체 센터가 있기 때문에 타 회사와의 관계를 하지 않아요. 물류를 제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일 배송도 되고 새벽 배송도 되고 이게 되는 업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배송 업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CJ 대한통운이고요. 업계 점유율도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CJ 대한통운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내내 기다렸다가 바닥 잡고 반등 한번 단타 쳤고요. 제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눌림목에 쌍바닥이니까 사셔라 이야기 드렸는데 매수가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 7만 9천 원, 7만 8천 원 조정 시에 사라. 혹시 못 산 사람 있으면 8만 1천 원이나 2천 원까지 추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얘가 얼마까지 왔나요? 이미 9만 6천 원, 7천 원을 넘어서네요. 그러면 내가 바닥 잡은 사람 입장에서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반은 차익 실현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량은 버텨보는 것이고 만약 조정이 온다면 다시 물량 채우겠습니다. 저는 CJ 대한통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성장 섹터가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얘를 제가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유럽의 택배망이 없는데 유럽 회사들이 독일 택배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유럽에도 깔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후에 몇 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마 CJ 대한통운의 매출이 기하급수로 늘 거예요. 그래서 CJ 자체가 저가 매수라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는 내가 매수하는 걸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을 여러분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 산다고요? 조정이 올 때. 시장이 하락으로 꺾일 때는 안 삽니다. 조정이 올 때 조정이 끝나거나 아니면 눌림이 돼서 이 정도의 가격에서는 저가 가치 대비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잡냐면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 안에서 패턴에 들어오는 종목들만 공략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출연한 지가 2년하고 2개월 됐거든요. 제가 2년 2개월이면 30개월째네요. 30개월째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손해가 났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나요? 단 한 종목도 없네요. 왜 그런가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조정이 나올 때밖에 안 삽니다. 왜 그런가요? 쌀 때 아니면 안 삽니다. 제가 놓친 게 많겠죠. 근데 저는 추격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매매 방식에 대해서 매매하는 내가 시장을 공략하는 요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죠? 네. 자, 보통 선물 옵션 그러면 사람들은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야 이익을 내죠. 내가 샀는데 올라야 수익을 내니까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손해가 납니다. 근데 선물 옵션은요. 올라갈 때는 선물을 매수하면 되고 콜옵션 사면 됩니다. 그럼 수익을 냅니다. 반대로 지수가 빠지는데 하락할 때는 풋옵션을 사거나 선물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지수의 상승에 베팅할 거냐, 하방에 베팅할 거냐, 선물 옵션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습니다. 훨씬 쉽죠. 10개 중에 선택지를 고르는 것보다 내가 상방이냐 하방이냐만 알 수 있다면 종목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훨씬 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장은 상승장이 꾸준하게 가는 시장이 아니라 하락 변동성이 되게 자주 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뭐 하면 된다? 양쪽이 다 가능한 상품을 거래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수가 맨 위에 있는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제가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가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만약 콜옵션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게 되냐면 풋옵션이 올라가요. 자, 얘는 우리가 방향을 말하는 일종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무너지게 될 때 누가 올라간다? 콜옵션이 올라간다. 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논리를 이용해 본다면 여기가 콜옵션, 여기가 풋옵션이라고 할 때 둘 중에 기준점, 얘가 무너지면 반대 방향이 올라가요. 하방이 되겠죠. 반대로 풋옵션, 얘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 방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승이 되겠죠. 따라서 선물 옵션을 할 때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방향을 거꾸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있죠. 자, 첫 번째, 지수가 하락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11월 29일입니다. 시장 보시게 되면 위에 차트가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선물이 아침부터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저렇게 빠지면 정말 암울하겠죠. 눈앞이 깜깜할 겁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 뭐 할 수 있다? 선물 매도 진입한다. 즉 하방에 베팅할 수 있다. 그러면 난 뭐 할 수 있을까? 수익을 많이 내겠죠. 지수가 하락인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옵션의 기준 가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콜옵션 3.26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콜옵션의 기준점인데요. 아침에 콜옵션이 출발과 풋옵션 기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콜옵션의 기준점과 풋옵션의 기준점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무너졌는지 보십시오. 만약 콜옵션이 무너졌다? 오케이, 하락장입니다. 그럼 난 뭐 하면 될까요? 선물 매도하면 되고요. 콜옵션이 무너졌으면 난 뭐 사야 돼? 무너진 놈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조정넘 와 이게 싸다가 아니라 선물 옵션에서는 조정넘 얘는 버렸다. 얘는 망했다. 그럼 뭐 반대 사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콜옵션 기준이 무너지면 누구 산다? 풋옵션 삽니다. 그럼 장이 빠지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1시간 20분 동안 장이 빠졌는데 풋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났냐면 50배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손해가 많이 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주가 빠질 때 풋옵션을 사시게 되면 난 뭐가 될까요? 내가 50배가 시세가 나는 종목을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죠. 그런데 최소한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혼자 매매하고 뭐 여기저기 뭐 따라다니고 누가 사라는 거 추격하고 하다 보니 반토막 났어. 2,50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2,500 가지고 다시 내 원금 5천만 원을 만들려고 들면 2배가 수익 나야 되거든요. 100% 수익 나야 돼요. 근데 종목으로 따블라는 거 내가 먹기 되게 어렵습니다. 견디기도 어렵고 그런 종목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점 잡고 기다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옵션은요. 내가 하루에 최소한 2배, 원금 대비 100% 이상 수익 나는 게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은 되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내가 10%, 20% 버는 건 너무너무 쉬운 게임입니다. 주식을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 막 공짜로 막 퍼드리는 게 주식에서 얻는 수익이 저에게는 별로 그냥 조족지혈입니다.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선물옵션 수익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장이 만약에 하락장이잖아. 그럼 내가 선물옵션을 안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오케이, 야, 오늘 하락인데 큰일 났다. 그럼 내가 답이 없게 많이 빠지는 종목 먼저 손절 치세요. 만약에 5천만 원인데 내가 손해보고 2,500 남았어. 그럼 내 원금에 다 지르긴 좀 부담스럽잖아. 조금 소심한 사람은 10%, 500만 원만. 조금 난 좀 더 해볼래, 마음 내볼래, 20%, 1,000만 원만 한번 배팅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50배가 나오는 이런 장을 만날 때 500만 원 가지고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500만 원, 2,500 중에 500만 원 배팅한 거니까 5분의 1 배팅해가지고 내가 견디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얘가 50배까지 견디지 못하고 저점 잡아 고점에 못 판다 하더라도 50배 날 때 5배만 먹어도 5, 25. 내가 2,500만 원 손해난 거 충분히 먹고. 그렇다면 내가 주식에서 손해난 걸 주식으로 끙끙거리고 앉아있고 장 어렵다, 미국 장 빠진다, 우리나라 뭐 탄핵 때문에 힘들어, 우리나라 외국인들 다 팔아먹어, 공매도 재개된대, 다음 달부터 하죠? 어렵게. 이런 얘기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선물 옵션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언제? 내일 저녁 6시 온라인 특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팅하는지 설명드리니까 오셔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1월 10일입니다. 마찬가지 장 출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장 빠집니다. 하락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콜옵션의 기준점 여기 4.0 얘 깨지는 거 보면서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선물 매도로 하방의 수익을 내면 되고요. 반대로 풋옵션 샀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나더라? 10배 나더라. 10배 내가 못 먹어도 됩니다. 200% 먹고 300%에 내가 판다고 뭐 어디 경찰서 잡혀갑니까? 우리가 저기 10배 난 건데 200% 했다고 우리 탄핵 심판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탄핵됩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실력이 돼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경험치가 쌓이기 전에는 내가 그 수익 구간 안에 일부만 수익 내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은 어떨까요?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1월 3일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장이 급등을 할 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아침에 골라놔요. 주식하시는 분들 보통 한 3종목, 5종목 골라놓거든. 관심 종목에. 내일 올라갈 만한 타점이다 싶은 거 골라놔요. 그리고 딱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있는 종목을 고르죠. 근데 여러분 그중에 내가 3종목 골랐는데 5종목 골랐는데 그중에 시원찮아. 내가 안 고른 게 급등하거나 내가 오른 건 지지부진하게 가거나 심지어 빠져버리면 얼마나 김새고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요. 선물 옵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승 하락 둘 다 한다. 그러면 얘가 상승인 거 뭘로 하냐? 반대죠. 풋옵션 기준점이 무너지는 게 보이죠? 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반대 방향 올라간다니까요. 콜옵션. 그러면 올라갈 때 이날 어땠냐면 1월 3일 날 콜옵션이 저점에서 2150% 21배 반을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오른 종목 만약에 상승장인데 종합주가에서 급등하고 콜옵션 급등하는데 내 종목 뭘 놓으려가면 여러분 오른 거부터 팔지 말고 제일 문열이 같은 종목만 버립시다. 개손절 쳐서 그 종목으로 콜옵션 사면 되고 그 종목으로 선물 매수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을 활용하는 요령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상방의 베팅으로 하락장에서는 하방의 베팅으로 내가 활용하면 됩니다. 내 종목 잘 안 되는 종목들 위주로 잘라버리고 선물 옵션으로 수익 전환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여러분 한 6개월쯤 1년쯤 익숙해지잖아요. 주식에 별 관심 없습니다. 어쩌다가 신경 안 쓰는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 사놓고 올라왔네 팔아먹고 이거지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늘 변화되는 유동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양방향 상품 선물 옵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언제요? 내일 저녁 6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황방 안 들어와지는 분들은 밑에 보시면 오늘 지금 들어오셔야만 내일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래 화면 하단 참고하셔가지고 얼른 들어오십시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선물 옵션 내일 더 자세히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수의 변동성을 활용한 ETF 전략 세워보고 왔고요. 또 DB하이텍과 CJ 대한통운 등 종목별 매매 전략 세워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우량주에 대한 내용은 내일 저녁 6시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